지금 미디어워치에서는 JTBC로부터 반론 보도문을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이 의미도 만만치 않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저것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소나무당이 하는 건데 무슨 반론 보도냐면 태블릿 계약서 위조건이에요. 예. 계약서 위조는 제가 100% 확정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재벌 총수 그것도 윤석열이 앞잡이 최태원 집에서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예. 100% 증거 없이. 예. 근데 윤석열이 검찰이 저를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것들은 뭐지? 죽으려고 한냐 그냥 싶어갔는데 저를 기소했던 내용을 23개 언론사가 그냥 검찰발로 보도를 해서 야 나는 계약서 위조 다 잡았다. 다 잡았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그래서 내 반론 보도문을 실어달라. 언중이 갔는데 언중이가 윤석열이 장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중이가 윤석열이 개입했을 수 있는 태블릿 조작 관련돼서 제 의견을 웬만하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원래 안 받아주는데 태블릿 계약 위조가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증거를. 예. 차기자마자 맞거든 내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이 딱가리 들여도 이거 유죄가 맞으니까 무려 23개 언론사한테 전화를 때려요 언중이가. 직접. 실으라고. 반론문도 실으라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언중에다가 간 적이 예. 없는데 그럼 언론사들은 또 반론문도 해주냐?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줘요 절대. 근데 아니 소송하려면 해 이러잖아. 그치. 증거를 딱 갖다 대니까 언중이가 23개 전체가 반론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JTBC까지 했어요. 물론 제일 끝까지 버텼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JTBC가 했는데 이 얘기는 태블릿 계약서 위조 가능성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JTBC가 그렇지. 계약서 위조를. 그럼 계약서 위조의 의미는 김한수가 돈을 낸 것처럼 계약서 위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수 사용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JTBC가 인정을 했는데 그럼 JTBC는 계약서 위조라는 거는 자기들이 보도할 때 몰랐던 거란 말입니다. 제가 감옥 가면서 증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위조된 걸 발견했는데 예. 자기들이 몰랐던 걸 내가 잡아서 준 거 아닙니까? 예. 저걸 보도를 해야 반론 보도만 되는 게 아니고 JTBC는 우리가 몰랐는데 김한수 이자가 자기가 쓴 증거를 은폐하려고 계약서 위조했구나 검찰하고 합쳐서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 JTBC는 이거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알려줘야지 자기들 시청자한테. 예. 그래서 그거를 JTBC한테 공개 편지를 썼어요. 이거는 당신들은 그 당시는 이거 몰랐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내가 이걸 잡아줬으면 당신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러면 미디어치랑 JTBC랑 공동 취재를 한다거나 공동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계약서 위조. 예. 내가 증거 줄 테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냐는 거야 언론사들끼리. 그렇죠. 근데 JTBC는 맨날 제 재판에 변호사 보내가지고 변호제 빨리 구속시키세요. 이만만 떠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JTBC가 어쨌든 계약서 위조에 반론 보도했다는 얘기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JTBC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대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 그 계약서에 관련해 가지고 그다지 길게는 안 했지만 증거 자료와 함께 방송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필적 감정이 다 제대로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 필적 감정으로 모든 것을 입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는 최소한 그러니까 정정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런 보도를 했지만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던 것은 바꾸겠다. 그렇게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결정이 났다는 거고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보도의 당사자니까 가장 중요한 당사자니까 새롭게 추가 취재한 것으로 해서 보도를 갖다 하는 것이 사실상 언론사 도의적상 맞는 거죠. 저랑 같이 미팅을 해야죠. 그렇죠. 미팅을 해서 우리가 그때 미처 몰랐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단서다. 그러니까 JTBC가 고의로 조작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예. 저 같으면은 바로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날 겁니다. 근데 맞아요. 반론 보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JTBC의 지금 기류가 지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얘들도 지금 이제 재판이 제가 9월 26일 날 시작이 됩니다. 태블릿 PC 그렇죠. 계약서 위조가. 예. 이거 아무리 판사를 어용으로 찍어도요. 위조된 걸 어떻게 위조 안 됐다고 저를 처벌할 수가 있겠어요. 판사가 이게.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제가 신청했는데 원래는 어용 판사 한 놈한테 갔어요. 하나에. 네, 근데 거기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버리니까 이게 3인 합의부로 넘어가 버렸는데 합의부에서도 이건 국민참여재판으로 넘길 게 확실시 되는 게 그래요? 자기도 보니까 이건 조작이 맞아.
근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걸 이 재벌 총수를 걸려 있는 문제, 윤석열 걸려 있는 문제를 하겠어요. 그냥 제일 편한 게 국민청원 재판이죠. 그냥 국민들한테 던져버리는 거죠.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끝냅니다. 근데 네. 국민들을 치고 이 스마트폰 한번 계약서 안 써본 사람 있겠어요? 다 써봤죠. 써봤잖아요. 그건 딱 보면 그냥 딱 보면 뭐 아니 막 사인이 막 다른데 한 계약서에 그걸 못 알아먹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직원이 썼다라고 해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이제 소나무당에서 제가 PT 쓰면서 쭉 설명할 건데 뭐 너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계약서 위조라는 게 알아보기가.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뭐 아무리 딴 걸 막으려 그래도 검찰하고 SKT가 뭐 무슨 뭐 일반 무슨 뭐 포장마차입니까?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 조작을 했어. 글로벌 기업 SKT와 검찰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범죄 아니에요. 뭐 사실 이 부분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SK가 도대체 왜 이런 왜 이런 리스크를 안 하냐는 거죠. 아니 김한수가 아무리 날고 기른 그런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기업이 이런 위험을 하고 김한수를 갖다가 그 포장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건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김한수와 검찰이 일단 계약서 위조합니다. 네. 그럼 SK는 원래 정상적인 계약서 갖고 있었잖아요. 서버에. 그렇죠. 그걸 없애버리고 이 위조된 걸 서버에 집어넣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가 SK한테 압력을 넣겠냐는 겁니다. 야 이거 너 집어넣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거. 일개 검사가 하는 건 불가능하고 VIP겠죠. 거의 VIP예요. 거의 이거는 최상단 윗대가리가 예. 검찰이나 JTBC에. 그렇죠. JTBC가 미리 알았다면은 예. 그게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홍석현 회장이나 닦아놓고 나면 검찰총장이나 이급 정도 돼야 아니면 저 된다는 박영수 특검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최소한 거기서는 얘기해야지 올라가죠. 난 이거 윤석열 가지고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 당시 윤석열 특검 팀장 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이건 훨씬 윗대가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진짜 모르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제가 거예요. 던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문재인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이 박근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박근혜 이제 그 전에 구속됐는데 예. 박근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태블릿 조작이 그때도 아마 계속 태블릿 조작을 제가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되고 조국이 민정수석 됐을 때 이 보고 안 받았겠냐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들어왔는데 예. 조작의 주범이 예. 윤석열이 나 물어봤을 거야. 야 이거 태블릿 조작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저는 윤석열이가 아무 조작 없다고 보고하지 않았을 거라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조작의 시작이 윤석열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 그놈이 조작을 시작했으면 숨길 수 있는데 이미 박근혜 검찰에서 조작된 게 들어왔어요. 윤석열에게. 윤석열이 이걸 더 보완해서 조작한 거거든요. 나는 이거는 그대로 보고 있을 거라 문재인이나 조국한테. 아니 내가 특검 그냥 들어와 봤더니 이 박근혜 쪽의 검사들이 이미 조작해서 난 넘겨버렸다. 어떡하냐 내가. 자, 요 질문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이 변 대표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성수님 특검 기간은 황교안 대행 시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이 이걸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이가 바지였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바지였고 황교안이는. 그때 당시에는 황교안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야, 저 서울역 안으로 그 저 KTX 있는 대로 내 차 집어넣어 이 정도밖에 못 해요. 황교안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황교안이가 그 박근혜 서울구치소에 의자도 못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의자 못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의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병헌 속에 넣었다고. 그 정도인데. 그리고 이 조작이 진행됐을 그 가능성이 농후한 그 시점이 굉장히 뒤잖아요. 아니 조작 스타트는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 JTBC가 보도를 하고 직후에 계약서가 위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검찰에서 이미 조작해서 위조해서 특검에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보니까 위조된 게 들어왔어. 그럼 거기서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은 박근혜 탄핵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것들은 더 정교하게 조작하고 한 대를 더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 조작을 한 건데 그러면 문재인이나 조국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겠냐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했을 겁니다. 아이씨 특검 팀장 들어왔더니 이 박근혜 검찰 놈들이 미리 조작해서 줬다 태블릿 PC를. 그럼 어떡하냐 내가. 그 자꾸 조작했다고 말 나오니까 한 대 더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야. 조국한테 그렇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는 문재인과 조국이 이 태블릿 조작의 현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입만 열면
제2의 태블릿이 터진다. 뭐 태블릿 계속 떠들어요, 조국이. 그래서 제가 경고장 날렸거든요. 너 또 조작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맥락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교안이 닭을 버린 게 아니라 황교안은 이미 닭을 버린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지로 내세워진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닭을 누가 버렸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이었어요. 권성동이. 홍준표도 박근혜를 갖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라고 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한마디로 박근혜 갖고는 더 이상 보수가 괴멸당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시키고 그리고 최소한 그 헌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게끔 선거 국면,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마쿠에 힘 있는 놈들이 내린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홍석현이 있었던 거고, 홍석현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친미주의자 아닙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 간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관련이 안 돼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교안도 그래서 실세가 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도가 그냥 국무총리 있었으니까 대행해라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걸 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